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게다가요 곳곳에서 소나기까지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덕스러운 날씨인데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윤석열 바이든 원전 수출 손 잡는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찾습니다. 오후에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더 보죠. 자, 오늘 방한을 하는데 한미 원전 강국 복원 그리고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한 뜻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3국 공동수출 위한 기술 인재 협력 구상 밝히기로 했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통령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표결 전까진 정호영 거취 결정 안 한다. 지금 한덕수, 정호영 뭔가 맞물려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그럼 그거부터 해야 정호영 후보자 거취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좀 더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 따라 처리해 줄 거라 생각한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요. 한덕수 인준 땐 정호영 사진 사태 요 순서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순서가 먼저 인준 그 이후에 사진 사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 문재인 정권 인사수사 급가속이다. 이런 제목이죠. 좀 더 보면요. 자,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 자책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자, 이유는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자, 이게 다시 시작이 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산하기관 6곳도 포함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소득이 늘죠. 매년 보면 이렇게 느는 상황이 보여요. 그런데 소득이 늘어도 고물가에 지갑을 닫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분기 소득 증가율은 10%로 역대 최고인데 가구당 소비 지출은 4.7% 늘어나는데 그쳤다.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서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라입니다. 먼저 하라. 지금 양쪽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쪽이 그거 먼저 푸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쪽이 먼저 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지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군요.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얘기입니다. 자, 민주당은요. 오늘 본회의에서 잡혀 있습니다. 인준안이요. 이거를 부결할 것인가 가결할 것인가 뭐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덕수 인준 갈등입니다. 당내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자, 지금 한쪽에서는요. 협치버스 이미 떠났다. 이거 부결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요. 이거 자유투표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이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 앞두고 신경전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정호영이 왜 희생양이 돼야 하나? 그렇다면 이거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죠. 일단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좀 여러 갈래 목소리가 지금 있어요. 크게 보면 양축으로 좀 갈라지는데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의 인사청문 결과는 원내 권한사항이어서 원내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임명한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여부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예.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꼭 내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좀 한 번 더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을 좀 던져놓고 그 반응을 본 연후에 우리 의총의 결의로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본 연후에 표결 일시를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재 의미도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 양 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동의안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3명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뭐 그 안에 뭐 가결, 부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뭔가 그래도 처음 출발한 정부인데 좀 도와줘야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는요. 시간 두고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요. 이거 안 됩니다. 협치 끝났습니다. 이런 강경 분위기죠. 김남국 의원님. 네. 오늘 오후에 본회의,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요. 그 앞서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을 텐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인준안에 대한 투표, 민주당 당론 투표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원들 개개인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자율 투표로 갈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예. 원내에서도 그제 밤부터 그리고 어제 오전 오후까지 해서 이제 개별 의원들에게 계속 전화를 돌려서 개별적인 좀 의사를 좀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안 정해진 겁니까? 뭐가? 네, 현재까지도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예. 취합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원내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의총이 열리면 또 여러 가지 의견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이제 자유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 방향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은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뀌었다라면 어느 방향으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좀 예. 인준을 해서 좀 새 정부 출범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우세했던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예. 의회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협치를 이야기를 하다가 예. 그 다음 날 갑자기 제일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습적으로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약간의 좀 의원님들의 좀 분위기가 기류가 좀 이상해졌고요. 약간 그리고 반발하는 강경 기류로 조금 바뀌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더 심하게 검찰 인사와 관련되어서 아예 여러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된 것들을 형해화하면서 예. 인사와 관련된 것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예. 폭주를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좀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한 이틀 정도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 정도는 인준을 통과시켜줘서 그래도 정부가 좀 출범할 수 있게 잘못하면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 이런 거 걱정이다라면서 약간 긍정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혹시 이게 당내에 영향을 좀 줬습니까? 이제 제가 하루 종일 뭐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이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옆에 탄 저에게도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원내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개별적인 어떤 의원님들의 의사를 좀 존중해서 그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뭔지 방향이요. 네, 실제 의총장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결인지 가결인지 당론인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자유투표를 할지 이것도 아직 모른다는 건데 저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께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개인 의견은 뭡니까? 저도 이제 지금 봤을 때에는 예. 여러 가지 정관예우 문제라든가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공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민간 영역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위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공적 권한들을 예. 민간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전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매우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로펌, 고문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통과하면 안 된다 쪽이십니까 지금? 들어가서 좀 더 토론을 하고 고민해봐야 될 것 추가 같습니다. 질문 제가 안 할 수가 없네요. 만약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인준안이 가서 표결이 됐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당은 당장에 이거 국정 발목 잡기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 잡기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제 여당에서 계속 주장을 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만약 이유가 없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부결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작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 문제점 보면 여론조사가 인준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해줘야 되는 여론조사 높게 나오지만 예. 그러나 자질과 관련돼서는 이미 부적격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 인사와 관련되어서도 대통령 비서실에 뭐 6개 중에 5개는 다 전부 다 측근, 검찰 출신도 다 채워놓고 있고 예. 장관이나 여러 후보자들과 관련된 뭐 이런 자리들 보면 예. 본인과 관련되어서 대학 후배, 선후배, 고시 공부했던 2년 검찰총장 할 때 같이 근무했던 이런 사람들로 다 이렇게 측근 인사를 하고 있어서 예. 이런 어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발목 잡기 프레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의원총회 열리면 김남국 의원이 이런 분위기의 발언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거는 정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계속 기사 나오고요. 오늘 좀 김남국 의원의 설명도 좀 그랬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요. 방점을 이제 여야에 다 맞춰놨어요. 자, 여권에서는 한덕수 인준 먼저다.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정호영 사태가 먼저죠. 평행선. 각자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풀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먼저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들. 좀 더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정호영 주고받기 이거에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지금 이거 안 된다. 이게 뭡니까라는 반응이에요. 근데 여권에서는 퇴로 열어야 한다. 그러면서 정호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요. 본회의 직전에 가부당론 채택하겠다. 일단 이런 방향인데 그리고 뭐 영상으로 전해드렸죠. 이재명 후보는 일단 대통령 첫 출발 고려해야 된다. 약간 요거는 온건한 의견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정호영 거취 정리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그리고 야당은 한덕수 인준 딜레마. 그러니까 야당은 뭔가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 내용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 표결 관련해서 혹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야당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뭐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고민이 계신 이유가 상식에 따라 이게 또 상식이 각자의 상식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게 항상 문제인데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출근길로 올라갔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 지금 나와 계신데 장혜찬 평론가는 얼마 전까지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도우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정해지지 말씀밖에 않았다.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다 정해진 게 없군요. 지금 오늘 현재로서는 지금. 다만 이제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었고 예. 국민 눈높이와 관련해서 저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개진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이나 이 불법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사로서 기용을 하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실의 참모나 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을 또 내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고 해서 말리는 의견들이 전달이 된 걸로 보이죠, 지금요. 그런데 대통령실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행로를 보게 되면 예. 뭔가 거래하거나 협상하는 형식으로 아.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의 대가로 정호영 후보자를 내어주는 이런 방식의 바터나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예. 주변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예.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별 사안이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무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했다면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 이전에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면 예.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더 좁아집니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협치 카드를 준 거 아니냐? 예. 물론 박홍구 원내대표는 의미 없다고 말하지만 예. 언론이나 국민이 보기에는 이 민주당 쪽에서 총리 인준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압박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무적인 어떤 정략적인 어떤 수순보다는 예. 그러니까 전공법대로 가겠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오직 한덕수 후보자의 자격 유무에 따라서 민주당이 판단해주고 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께서 고민을 조금 더 한 다음에 그 판단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의 판단을 예. 받겠다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여기서 지금 누가 먼저 이 상대방을 예. 조금 도와주는 수를 쓰느냐에 따라 예. 상대가 느낄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 이제 뭐 발목 잡기 프레임이 우려될 수도 있고 지방선거 영향이 걱정될 수도 있고 한데요. 예. 이번 의총에서 민주당이 자유투표 의결을 해서 예.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해주면 가결이 되면 공이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겠죠. 대통령실에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때는 임명이 굉장히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고 자진 사퇴 등등등 다른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조금 더 힘을 받게 될 것 같고 대통령 주변에서 반대로 이미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예. 만약 정호영 후보자 사퇴 카드를 대통령실이 먼저 썼으면 민주당이 또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면은 이제 민주당에게 키가 넘어간 상황인데 예.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은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예. 또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등은 예. 그래도 인준해주고 잘하는지 보자는 쪽이고 여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좀 덜한 분들은 예. 강경파나 이번에 또 이 인사청문회 간사 역할을 한 강병원 의원이나 예. 이런 분들은 부결하자는 쪽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선거에 예. 책임지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게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평론가께는요.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실 정호영 후보자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됐는데 거취 결정을 안 하는 거는 정말 임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없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여론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좋지만 예. 사실 세간의 화제에서 좀 비껴난 지는 좀 되었죠. 근데 만약에 임명을 강하게 되면 이게 다시 부각이 되고 이거 국민의힘 지방선거 치는데 부담 주지 않을까요? 분명 부담이 되죠. 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은 뭐 한 2주 전이나 지금이나 예. 변함없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 본인이 아쉬운 측면,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여전한 의견이고 예. 다만 대통령실 측에서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시기에 대형 병원을 이끌었던 경험이나 예. 그리고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불법 사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과 싸워서 지지 않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예. 어떤 정부건 어떤 정당이건 국민과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적합 의견이 30%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강행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공은 오늘 민주당에 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공이 대통령실로 갈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데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그쪽이 먼저 하세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이 뭔가
분기점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은 뭐 기다려봐야 됩니다.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고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